안녕하세요. IGCSE First Language 시험에서 페이퍼 1번의 1번 문제는 Comprehension 및 Summary Task입니다. 이 두 문제를 풀기 위한 학습 자료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Comprehension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IGCSE Summary Task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출제 기관인 캠브리지에서 발행한 러너스 가이드에 있는 컴프리헨션과 서머리 태스크에 관련한 어드바이스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머리 태스크는 여러 단계별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각 단계에서 학생 여러분이 해야지 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머리 태스크를 풀 때 필요한 어휘들이 있는데요. 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에 관련한 것들입니다. 이때 필요한 코이전, 코이런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트랜지셔널 워드와 여러가지 콘정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리헨션 문제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페이퍼 1에는요, 총 3개의 지문이 제시가 되는데요. 텍스트 A는 컴프리헨션 문제를 위한 지문입니다. 지문의 분량은 총 400단어 정도이지만 화면에는 편의상 첫 번째 단락까지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컴프리헨션 문제의 유형들인데요. 먼저 지문에서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찾아서 쓰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이 포인트들은 지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기도 하고 혹은 명시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지문을 읽어보면 바로 어떤 포인트들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 자신의 어휘를 사용해서 using your own words로 지문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컴프리헨션 문제를 풀 때 가장 유의해야 되는 사항은 각 문제에 몇 점씩의 배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만약 배점이 2점 이상이라면 이것은 지문에서 적어도 2개 이상, 3점이라면 적어도 3개 이상 포인트를 찾아서 써야지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서머리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머리란 말 그대로 요약문입니다. 주어진 지문을 읽고 핵심적인 내용을 요점만 정리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2019년에 크게 바뀌었고 또 2020년에도 크게 바뀌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점 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를 풀도록 해주세요. 먼저 2019년의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주어진 지문을 읽고 지문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찾아서 Continuous Writing으로 답안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답안의 분량은 250단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점은 리딩 부분에 대해서 15점, 라이팅 부분에 대해서 5점으로 총 100점 만점 시험에서 20점의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크게 바뀐 부분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서머리 문제에서 쇼트노트를 먼저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 쇼트노트에는 문제에서 찾은 포인트들을 리스트 형태로 하나씩 작성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하나의 포인트를 작성을 할 때마다 1점씩 총 15점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이 쇼트노트가 없어지고 바로 서머리를 작성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따라서 리딩 부분에 대한 채점 방식이 하나씩 포인트를 점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마킹 크리테리아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라이팅 평가 기준에 기존에는 보지 않던 그래마, 펑츄에이션, 스펠링을 채점 기준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서머리를 작성을 할 때 되도록 문법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부터 서머리 문제는 퀘스천 1번에 F번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두 번째 지문을 읽고 서머리를 작성하셔야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들을 찾아야지 되는데요. 이 포인트는 한 가지일 수도 있고 혹은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포인트를 찾아서 Continuous Writing으로 작성을 하셔야지 되고 되도록 자신만의 어휘를 이용해서 답안을 작성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답안을 작성을 할 때 필요한 포인트의 개수가 지문에서 한 12개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답안의 작성 분량도 120단어 이내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배점을 보면 과거에는 100점 만점에 20점이었던 문제가 앞으로는 160점 만점에 15점짜리 문제로 문제의 비중이 줄어든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문제가 바뀌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어진 지문의 분량이 다소 줄어들고요. 지문 속에 있는 포인트도 전체적으로 한 18개까지 있었던 포인트들이 12가지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답안의 작성 분량도 120단어 이내로 제한되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포인트당 여러분이 10단어 이상의 문장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리딩 부분에 대해서 마킹 크리테리아가 적용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또한 쇼트노트 없이 바로 서머리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만 학생 여러분은 빈 여백에 준비 단계에서 쇼트노트를 작성을 해두었다가 서머리로 옮겨 쓰는 것이 답안을 작성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라이팅을 할 때는 그래마, 펑츄에이션, 스펠링이 채점 기준에 있으므로 문법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지 됩니다. 서머리 문제의 풀이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문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를 15개 이상 빠르게 골라내기만 하면 15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킹 크리테리아가 적용이 되면서 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오버뷰에 대한 능력을 증명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문을 읽고 완전히 이해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들을 요령 있게 선택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요령이란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서 다소 사소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요약하고 중요하고 비중 있는 포인트들 위주로 서머리를 작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팅 부분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요점들을 간결하게 써야지 됩니다. 그리고 순서를 정리해서 써야지 되고 자신만의 어휘로 변환해서 작성을 해야지 됩니다. 또한 문법적인 실수가 거의 없어야지만 됩니다. 가능하면 자신만의 어휘를 사용해야지 되는데요. 지문의 내용을 길게 그대로 옮겨 쓰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단어들을 바꾸어서 패러프레이징을 하게 되면 원래 지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포인트와 다른 의미를 갖거나 혹은 모호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옮겨 쓸 때는 되도록이면 지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조금만 바꾸어서 자기 자신만의 어휘를 사용하되 지문에서 원래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지 됩니다. 유효한 기법은 지문에 있는 어휘들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해주되 그 어휘들의 품사, 즉 명사를 형용사로,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거나 혹은
문장의 구조를 바꾸어서 단어의 배열 순서를 바꾸어 주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머리를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써야지 됩니다. 포인트와 포인트를 인위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잇거나 혹은 포인트로부터 자신만의 생각을 디벨롭 시켜서 새로운 포인트를 발견해내면 안 됩니다. 서머리는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만 간결하게 쓰시면 됩니다. 지문에 있는 필요 없는 디테일들은 과감하게 없애주세요. 하지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축약이 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모호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포인트들을 배열하는 순서는 지문에 나온 순서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위로 나열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포인트들은 다른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대표하는 항목일 수 있고요. 또 어떤 포인트는 또 다른 포인트하고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들의 순서를 잘 정리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접속사를 다양하게 써주어야지 됩니다. and, also만 반복해서는 안 되고 moreover, furthermore 와 같은 접속사도 적절하게 다양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이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다양한 컨정션 및 트랜지셔널 워즈들을 학습하고 사용할 줄 알도록 숙달해 주세요. 문제 출제 기관인 캠브리지에서 러너 가이드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각 문제 유형별로 어드바이스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컴프레hen션 부분에 대한 어드바이스입니다. 우선 지문을 읽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문을 빠르게 스킴 리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찾아서 지문을 스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문제가 지문의 어느 곳을 보아야 할지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혹은 문제에서 지문의 어떤 부분을 보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라면 문제가 나온 순서대로 지문의 윗부분부터 필요한 내용을 찾는 것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컴프리헨션 문제는 앞에는 쉬었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문제에 주어진 배점이 몇 점인지를 확인을 하고 주어진 점수만큼 지문에서 포인트들을 찾아야지 됩니다. 만약 배점이 2점이라면 지문에서는 2개의 포인트를 찾아야지 됩니다. 문제에서 explain how 혹은 explain why와 같은 표현이 등장을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되도록 길게 답안을 작성해 주세요. 이때에는 because, as, since와 같은 단어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머리 부분에 대한 어드바이스입니다. 지문을 읽을 때 언더라인 하거나 마킹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문에 있는 내용을 길게 그대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머리는 객관적으로 써야지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코멘트나 의견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서머리에 포함하는 포인트들은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만 포함시키면 됩니다. 불필요한 디테일이나 여분의 정보는 과감하게 삭제해 주어야지 됩니다. 포인트들의 순서는 서로 관련 있는 것들끼리 연결지어서 순서를 조정해 주어야지 됩니다. 필요하다면 포인트들을 관련성 있는 것들이 묶어서 여러 개의 패러그래프로 작성을 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connecting words, 즉 컨정션과 트랜지셔널 워즈들을 사용해 주어야지 됩니다. 다음은 서머리 태스크를 푸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단계의 맨 앞부분에는 지문과 문제가 그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문과 문제를 유의 깊게 읽어주세요. 서머리 태스크 문제풀이의 첫 번째 스텝은요.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어떤 포인트를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문제의 처음 문장에 그 포인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에서 하는 일은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포인트들의 밑줄을 긋거나 마킹하는 것입니다. 밑줄을 그을 때는 너무 길게 또는 너무 짧게 마킹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적절하게 밑줄을 긋거나 색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스텝 3에서는 지문에서 찾은 포인트들을 리스트 형식의 쇼트노트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비록 2019년부터는 쇼트노트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의 형식이 바뀌었지만 학생 여러분은 여전히 시험지의 빈 여백에다가 쇼트노트를 먼저 작성하고 컨티뉴어스 라이팅으로 옮기는 것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쇼트노트를 작성을 할 때는 여러분 자신의 어휘를 이용하도록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중복되는 포인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쇼트노트를 최종 컨티뉴어스 라이팅으로 옮겼을 때는 포인트의 순서를 바꾸어야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머리 태스크의 마지막 스텝은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쇼트노트에 있는 포인트들을 컨티뉴어스 라이팅으로 옮겨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적절한 컨정션, 트랜지셔널 워즈들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요구사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들만 서머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는 코히어런스와 코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코히어런스란 일관성, 조리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요. 코이전은 결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문장을 작성을 할 때 문장과 문장, 생각과 생각이 논리 있게 잘 문법적으로 오류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트랜지셔널 워즈들은 단어와 단어, 프레이즈와 프레이즈,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 혹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프레이즈들을 이야기합니다. 트랜지셔널 워즈들은 여러분의 글이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트랜지셔널 워즈들은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들이 연결될 때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동의, 추가, 유사함을 나타내는 트랜지셔널 워즈들이 있습니다. 또 앞선 아이디어에 반대되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필요한 트랜지셔널 워즈들도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어주는 트랜지셔널 워즈들도 있는데요. 서머리에서는 이 트랜지셔널 워즈들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컨정션은 접속사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and, or, but과 같은 단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혹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and나 but 대신에 쓸 수 있는 컨정션들은 되도록 많이 익혀서 사용하도록 해주세요.